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팀 에디터 강형진입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 사람들은 늘 사상투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공산주의 운동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가지고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 벌이는 투쟁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사상투쟁은 그처럼 거대한 정치투쟁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2주 정도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 경제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평양을 방문한 터라 꽤 긴장했는데 호텔과 식당의 여성 접대원들 덕분에 쉽게 긴장을 풀고 적응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 교육을 받았겠지만 우리를 상대한 접대원들은 무척 쾌활하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북한에선 식당이나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접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북한 최고의 호텔인 고려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상냥하고 서글서글한 접대원들에 익숙해진 터라 당연히 그런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기대와 달랐습니다. 제가 빈 식탁을 찾아 자리를 잡자 무표정한 접대원이 말없이 수저와 접시만 차려놓고 사라진 겁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테이블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도록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느끼며 식사를 하는데 제 식탁에 평양에서 우리 일행을 안내한 담당자가 합석했습니다. 그날 일정 등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무심코 여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안내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고 저는 제 느낌을 전했습니다. 여기 접대원들이 좀 새침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최고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고 과장까지 해가면서요. 주눅이 들어선지 모르지만 고려호텔 접대원들은 다른 곳의 접대원들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콧대가 높다고 했지요. 그런데 안내자가 대뜸 정색을 하면서 사상투쟁을 해야겠구만 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말을 잘못했나? 설마 나를 상대로 사상투쟁을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즉시 반문했습니다. 사상투쟁이 뭐지요?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런 게 있어. 몰라도 돼. 그제서야 저를 상대로 사상투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접대원들을 상대로 사상투쟁을 하겠다는 말인 줄 알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안내자는 캐묻는 저에게 사상투쟁이 가볍게 군기 잡는 일이라고 눈치더군요. 북한에선 군기 잡는다는 말을 쓰지 않지만 남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안내원인지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에피소드에서 느낄 수 있듯이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투쟁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군기 잡는 일이라는 안내자의 말과 달리 실제 사상투쟁이 열리는 건 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날 고려호텔 접대원을 상대로 사상투쟁이 벌어졌다면 제 테이블을 담당했던 접대원은 분명 혹독하게 시달렸을 겁니다. 사상투쟁은 보통 세포비서나 초급 당비서라는 북한의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하부 조직 책임자가 지도한다고 합니다. 사상투쟁은 지도하는 사람이 조직원 모두를 모아놓고 투쟁 대상자를 일으켜 세운 뒤 비판하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 말을 들은 안내원이 사상투쟁을 지도했다면 고려호텔 접대원들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에서 저를 담당했던 접대원을 세워놓고 태도를 문제 삼았을 겁니다. 고려호텔 접대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망각하고 열성을 다해 업무를 보지 않았다면서 접대원의 사상이 투철하지 못한 증거라고 몰아세웠을 겁니다. 대상자는 지도하는 사람의 비판에 맞서거나 변명을 하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서둘러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상이 투철하지 못했다고 자아 비판한 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사자가 반성한 뒤에도 동료들이 대상자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토론이 끝나면 투쟁을 지도한 사람이 사상투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는 결론을 하고 회의를 마칩니다. 투쟁 대상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드물지만 그가 입는 심리적 타격이 가볍게 군기 잡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닌 에피소드를 길게 소개한 건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평양 노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보면서 당시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습회는 앞의 사상투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큰 중대 정치 행사입니다. 따라서 두 사례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라는 점에서 억지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갖다 붙였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북한 역사상 처음 열린 행사라고 합니다. 1월 달에 열린 8차 당대회와 2월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노동당의 경제정책을 북한 노동당의 기층 조직 책임자들인 시, 군당 책임비서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4일 중 3일을 참석해 개강사와 폐강사, 중간 결론 등 4번에 걸쳐 발언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행사였습니다. 첫날 회의 모두에 김정은 총비서가 개강사를 한 뒤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조영원 조직비서가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조 비서가 시군 발전에 성과를 낸 비서들의 경험담을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뒤에 이어집니다. 노동신문은 조 비서 발언을 소개하면서 시 군당 책임비서와 당위원회들이 당 내부 사업을 홀시하고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바로 하지 않고 있는 결함들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들이 실날이 비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당 중앙위원회가 시군당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해 매긴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둘째 날 회의는 전날 발표된 시군당 성적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성공 사례를, 나쁜 평가를 받은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자아 비판을 하는 토론으로 시작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자아 비판이 끝나자 이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이 진행됐다는 대목입니다. 노동신문이 상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아서 비판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앞서 소개한 사상투쟁과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김정은 총비서가 다시 등장해 강령적 지침을 내립니다.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날 회의에선 김재룡 조직지도부장과 오수용 경제비서가 나서서 김정은이 내린 지침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교육했습니다. 마지막 날엔 조영원 비서가 먼저 나서서 북한 특유의 유일적 영도체계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정치 행사에서 빠짐없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뒤이어 김정은 총비서가 다시 나섰습니다. 당초 예정된 순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책임 비서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기층 책임 비서들을 상대로 스킨십을 발휘한 것으로 느껴지네요. 그런 뒤 정식으로 강습회를 종결하는 폐강사를 했습니다. 역시 열심히 잘 하라는 내용이었죠. 노동당 우위 국가인 북한에서 시군당 책임비서는 시군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모두 볼로 모아놓고 김정은, 조영원, 김재룡, 오수용 등 북한 노동당의 핵심 최고 권력자들이 총출동해 교육하고 비판하고 격려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행사를 벌였을까요? 김정은 총비서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크다는 점과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지방경제일까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김정은 총비서가 발벗고 나서고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무너진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악화한 경제난과 생활고가 자칫 체제 이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책임 비서들이 이번 강습회를 계기로 자기가 맡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 성과를 낸다면 그건 바로 김정은 총비서의 대단한 업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북한 지방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가 북한 매체에 자주 등장할 듯합니다. 없다면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말이죠. 김정은 총비서의 위신이 걸린 문제여서 무조건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책임 비서들은 치열한 사상투쟁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혁명 성지라는 삼지연시 건설, 양덕 온천 휴양지 건설 현장, 중평 남새 공장 등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복지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에는 기존 방식으로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을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완공하겠다고 선언했지요. 팬데믹 상황에 맞춰 애민 정신을 발휘한 기민한 대응이었지만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강화로 평양종합병원은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수해가 터지자 불이 나게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국방위원장 몫의 물자를 풀면서 새 집을 지어주었죠. 이 과정에서 이번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재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수십 년 이어진 오랜 경제난 속에서 방치된 지방정계의 처참한 실상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북한의 지방경제가 이번 강습회를 계기로 실제로 나아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펴왔던 경제개발 노력이 거의 실패했음을 감안하면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경제에 대한 김 위원장이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 핵 때문에 받는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의 목줄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북한을 고사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빠르게 발전하는 걸 막는 데는 분명 효과가 크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핵 문제 해결 전망도 커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창 너머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